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주말에 편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흐름이 좋습니다. 자산도 늘어가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 이야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AI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흐름을 자세히 보면 정부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AI에 막대한 투자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한국형 소버린 AI 정책, 그 다음에 이 SK그룹의 AI 데이터 센터 전략, 그 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를 중심으로 한 그 ESG 전략이랑 AI 플랫폼 확장까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이 SK 하이닉스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이 참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그 AI의 인프라 혁명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로서 또 주목해야 할 기회는 또 무엇인지 오늘 좀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주말에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네. 먼저 정부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만의 소버린 AI, 즉 한국형 AI 주권 확보 전략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AI 산업에 투입을 해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 거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5만 개 이상의 GPU, 그래픽 저장 처리 장치예요. 이거를 갖춘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을 하고 10만 명 이상의 우선적 그 AI 인재 양성, 그리고 전국에 걸친 AI 데이터 센터 확대까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또 울산 시장과 그 미팅을 통해서 울산 시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수 그 심해가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면 이제 뭐 전력에 대한 그 낭비가 40% 효율을 극대화하고 열 처리도 더 원활한다. 그 바닷속이 차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렇게 울산 쪽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AI 분야에서 인프라부터 지금 인재까지 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까? 네. 주변에서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뭐 그리고 이제 챗GPT 같은 그 생성형 AI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X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쓰는 그 플랫폼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국산 AI를 만들 필요 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냐고 낭비라고들 하는데 이 얘기는 베트남에서 쌀 엄청 많이 나오고 쌀값도 엄청 싼데 우리가 뭐하러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너무 저렴한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정치적으로 들은 분들은 뭐 이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은 저는 한마디로 AI 주권을 남에게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에만 그 아무리 늦었다고 해서 기대다가는 결국에는 우리 산업과 안보가 남의 손에 의해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 절박함이 저는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버린 AI가 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자국산 AI라고 보시면 돼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국 기업이 한국 데이터로 개발을 해서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우리 국민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AI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묻는 말은 누가 제일 잘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하고 있는 한국인이겠죠. 그리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은 또 AI겠죠. 이렇게 한국형 AI 모델은 뭐 퍼블릭, 그다음에 국방, 보안이 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의료, 뭐 제약같이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조, 뭐 콘텐츠, 문화,
산업 등 이런 주력 산업에 적용을 하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이제 소버린 A가 없으면 국내 IT 서비스들이 이제 구글이나 뭐 오픈 AI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그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AI는 미래의 국가기관 산업이자 기술 주권의 핵심인 셈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챗GPT에다 독도는 우리 땅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또 이상한 대답이 또 나오고 하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관 협력으로 AI 생태계를 키우려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이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이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주요 부처 장관들,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 대표, 심지어 AI 스타트업 대표들까지 왔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 산업계를 망라한 4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AI 3대 강국을 향한 첫 걸음을 떼겠다면서 열띤 토의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나 뭐 규제 혁신 같은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처럼 국가가 나서서 AI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이 청와대 AI 담당 수석 자리를 신설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발탁을 한 건데 앞전 방송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 클러버를 그 개발해온 하정우 센터장이죠. 40대 젊은 인재를 대통령실에 AI 엄청 중요한 그 포지션이에요. 미래 기획 수석으로 앉혀서 앞으로 5년간 AI 투자 전략이랑 정책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민간 출신이 국가 전략을 주도하는 첫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으로 속도전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부는 한국형 챗GPT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100조 원의 규모의 자본 투입,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데이터 센터와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인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으로 해서 AI 초격차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판을 바꿀 핵심 인프라로 AI를 이 지정한 만큼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산업 육성 방향이 어떤 기업과 어떤 분야를 혜택 볼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사실 SK는 여러분들 뭐 벌써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 전력 지출을 하고 있죠. 며칠 전 뉴스들 다들 보셨나요? 이 SK그룹이랑 아마존이 손잡고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100메가와트급이에요. 투자액만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100메가와트가 여러분들 100메가와트 막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할 때도 뭐 메가와트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1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투입되는 이 GPU가 6만 장이라고 해요. 6만 장, 6만여 장. 이 숫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 약 1만 5천 장 규모의 4배가 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SK가 민간 기업 주도로 대한민국의 이 AI 고속도로의 핵심 구축을 잡는 셈이에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울산 AI 그 데이터 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로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SK의 전략은 AI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칩부터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갈 AI 서비스까지 그룹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 회장이 직접 밝히기를 SK는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계열사들을 보면 모든 퍼즐이 다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반도체 쪽을 보잖아요. 반도체 쪽을 보면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지금 올해 1분기에는 마침내 D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메모리의 대명사였던 삼성전자를 제칠 정도니까 AI 특수로 인한 HBM 이 수요 급증이
하이닉스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10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경쟁력을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계획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할수록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가 중요해지니까 하이닉스의 역할은 그룹 내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 통신 분야 여러분들 보시면 SKT가 작년 말에 이제 SK AI 서밋 2024에서 그룹의 비전을 공유를 했는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상을 내놓았죠. 우리나라 곳곳에 AI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나아가서 해외 시장까지 파트너와 연결된 그 거대 AI 망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울산 데이터 센터도 그 프로젝트 중에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SKT에서 개인 AI 에이전트 PAA 서비스를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쓰는 나만의 AI 비서 같은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미 SKT에서 자체 AI 챗봇 A.이죠 여러분들. 네, A. 이거를 출시를 해서 통신 데이터랑 연계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목표가 2030년까지 전체 매출 30조 원 중에서 35%를 AI에서 벌어들이겠다는 건데 기존 통신업의 틀을 뛰어넘어서 AI 기업으로 변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룹 내 SKT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각자 AI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엄청나게 먹는 하마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축적한 에너지 솔루션 기술로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첨단 AI 반도체형 유리 기판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어디가 있어요. SKC도 뒤에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탁탁탁탁탁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SK는 지금 내부적으로 제4의 퀀텀 점프를 선언을 하면서 AI의 그룹의 미래를 걸은 것으로 저는 보여요. 예전에 이제 섬유로 시작을 해서 석유, 화학, 통신, 반도체로 도약해온 그 SK 그룹이 네 번째 도약의 축으로 AI를 지목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SK가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AI 투자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저금리 시대에서 공격적인 임수 합병으로 몸집을 키우던 그 전략을 180도로 지금 바꿔갖고 이제는 잘할 수 있고 유망한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비수익 자산을 과감하게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네. 그리고 최 회장이 그룹 브로슈어에서 지금 SK는 글로벌 확장할 그 뛰어난 AI 기술과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다 얘기했고 AI 반도체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 역량, 그 다음에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등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 시장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SK그룹은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친구 파트너도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SK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SK 인프라 확충이 가져올 연쇄 효과입니다. 그리고 7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은 건설,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장비 업체, 이런 곳에도 이제 큰 프로젝트고 6만 장의 GPU는 반도체랑 부품 업계의 어마어마한 수요예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처럼 이 AI 특수를 누리는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랑 경쟁 중인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우위가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고 지금 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SKT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뭐 통신사 관련된 이제 그 관계자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SKT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그 통신사에서도 크고 작은 이제 문제가 좀 터졌대요. 근데 이번에 좀 SKT 좀 크게 터졌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잘 만회해서 정리를 잘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SK텔레콤처럼 기존 산업에서 AI로 변신을 하려는 케이스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SK의 사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시대의 종합 인프라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곧 한국 경제 인프라 지형이 바뀐다는 신호이기도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규모
AI 돌풍을 가장 먼저 일으켰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2021년 9월에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초거대 이제 언어 모델이죠. 예. 하이퍼클로바 이거를 선보여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가 2021년이에요. 이게 지금 기사가 2025년 6월 중순 기사인데 그리고 이렇게 올해 이제 25년에 드디어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와 사업 확장에 나섰는데 하이퍼클로버 X는 현존하는 모델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학습한 AI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로 훈련된 덕분에 한국어 이해와 생성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자부심이에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 GPT 쪽에, 챗GPT 쪽에 이제 이 포리너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거기 지식들이 쌓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지식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도 딸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인들이 또 이 하이퍼클로바 X를 계속 또 작용을 하면서 계속 키워나간다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한국어 이해와 생산 능력,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 네이버의 그 자부심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전략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ESG 앞전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 개방형 플랫폼이에요. 네. 언뜻 AI와 이 ESG가 무슨 관련인가 싶지만 네이버는 AI를 책임감 있게 개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ESG 통합 보고서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AI 윤리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안정성 실천 체계를 수립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거죠. 투명하게 활동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선의로 안전하게 쓰이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접근성 강화, 그린 인터넷 등의 이 기술 기반의 ESG 가치 창출 활동도 이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AI 기술로 장애인의 이 웹 접근성을 높이고 또 AI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든가 뭐 노인들을 케어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실제로 네이버가 친환경 데이터 센터에도 공유를 되어서 앞전 방송에서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세종시에 이제 완공한 작년에 최첨단 IDC가 이 정건물 LED 플래티넘 인증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적극 또 도입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열사 전체로 투명 공개하는 이 클리메이트 테크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 덕분에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도 MSCI AA 등급을 받고 국내 ESG 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되는 대외적인 인정도 받고 있어요. 네이버가 AI 혁신, ESG 가치를 둘 다 잡겠다는 거예요. 기술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지속 가능해야 장기적으로도 기업도 성장한다라는 어떤 철학이 저는 엿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플랫폼 확장의 움직임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흥미롭게 보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이퍼클로바 X를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과감히 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하이퍼클로버 X에 기반한 그 대화형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개발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API 형태로 또 제공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2024년 4월에는 하이퍼클로버 X의 소형 모델 3종 이거를 아예 오픈 소스로 또 무료 공개를 해버렸어요. 상업용으로도 제한 없게 쓸 수 있게 또 풀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국내 기업들 모델 중에 최초라고 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비싼 사용료나 뭐 어떤 라이선스 걱정 없이 네이버의 AI 모델을 활용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클로바 X 시드 모델 공개가 국내 AI 생태계를 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거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실제로 비용이랑 뭐 기술 부담 때문에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였던 그 작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AI를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대기업 기술을 개방을 해서 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리고 지금 네이버 김유원 그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버린 AI는 단일 기업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체력전이다. 기술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 밀착한 혁신 AI 서비스가 나오도록 튼튼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판을 키워야지 모두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대로 네이버가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소버린 AI 시장에도 진출하고, 그렇죠? 부산시와 뭐 손잡고 행정 AI도 또 지금 구축하고 있고 곳곳에 지금 발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뭐 태국, 이 모로코 같은 나라들과 직접 협력을 해서 그 나라 자체 AI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이 네이버 주가도 주식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자국 통제력 안에 있는 AI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한국의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팩트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새로운 시장이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예전 건설사들이 여러분들 중동에 나가서 도로 깔고 건물 올렸다면 이제는 우리 AI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디지털 인프라를 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이자 국가적으로도 AI 수출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이버는 기술력, 윤리 경영, 그리고 개방적인 어떤 전략,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삼박자로 여러분들 지금 활용을 해서 한국형 AI 생태계의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는 단순한 하나의 챗봇이 아니라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와 연계가 되고 외부 기업들이 접속을 하는 AI 플랫폼의 심장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서칭을 넘어서 클라우드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를 하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미 네이버 주가가 지금 뭐 AI 모멘텀을 크게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회사의 행보에 따라서 뭐 계속 흐름이 급변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를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20% 30%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 행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AI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좌우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봐요, 저는. 투자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혁명이 몰고 올 구조적 변화랑 기회를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AI 인프라는 새로운 국가 기반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정부가 직접 100조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또 민간도 여러분들 보면은 정부가 100조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민간도 지금 수십 조씩 베팅하는 분야는 흔치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십 조씩 지금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이 고속도로, 90년대 무슨 뭐 초고속 통신망에 비견될 만큼 진짜 여러분들 판단 잘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AI 인프라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 봤을 때 이게 장기 투자 테마로서 AI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왜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놔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놔두고 이 중요한 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열변을 토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 지금 투자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은 AI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와 기업이 미래 산업 지형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통신망 등의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이미 LG, 삼성, 뭐 KT도 마찬가지로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확충이랑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선점 경쟁이 뜨거운 만큼 승자에게 돌아갈 과실도 뜨겁고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로 지금 피해 본 거 우리는 다시 전환의 시점에 맞았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AI가 발전할수록 연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곧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증을 의미를 합니다. 다 천만다행인 건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증의 핵심을 우리나라 기업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 HBM 메모리 하나로 SK 하이닉스는 역전극을 썼습니다. AI 서버용 CPU, GPU, 메모리, AI 전용 칩 이런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향후 몇 년간 초과 수요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네이버, SK 하이닉스는 잘 보셔야 돼요. AI 반도체 생태계를 속한 이 안에 속한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기술 우위를 가진 곳을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옥석 가리면 하지 말고 또 신생 기업들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중소기업들도.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증설 붐으로 해서 전력 낭비, 뭐 팁을 드리자면 냉각 장치, 전기공사, 건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필요하죠. 이런 의외 산업에도 활기가 돌 수가 있습니다. AI 센터 한 군데에 기본적으로 수천억 규모의 장비 공사가 들어가니까 뭐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파급도 무시 못하겠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AI 인프라가 깔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위에서 돌아갈 서비스와 콘텐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화예요. 미국에 지금 뭐 저희가 투자를 했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사례처럼 이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나 설계나 자동차 제조나 뭐 교육, 이제 AI 교육 접목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진단, 뭐 쪽에 AI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게임 뭐 각 이 주력 분야별로 AI 기술 접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기업이 자기 분야의 AI를 잘 녹여서 혁신을 이루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럼 그 기업을 잘 잡아서 투자를 한다면 뭐 최악의 성과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네이버, 뭐 이런 카카오 이런 빼고, 뭐 두산을 빼고, 뭐 이 게임 쪽 보면 NC 소프트가 게임 대화에 특화된 AI 지금 바르코를 선보였고, 그 다음에 LG AI 관련해서는 엑사원을 이제 내놓는 그 전문 영역 AI를 또 만들어 놨어요. 지금 LG 쪽에서 특허나 논문 전문 AI. 그래서 이런 시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침몰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수중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재평가될 수가 있겠죠. 결국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못 따라가는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새로운 주도주 교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산업이 AI 산업이 된다라는 말처럼 투자자는 종목별로 AI 역량을 체크를 하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플레이어 스타트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정부가 아예 5년 내에 2만 개의 AI 스타트업 육성을 공언을 하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생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에요. AI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라는 그 신기술 파도 위에 새로운 기업들 우후죽순 이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IT 붐 시절에 수많은 벤처가 나와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 보석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옛날에도 이해되시죠? 이번 AI 붐에서도 제 2의 네이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몰라요. 그리고 특히 AI 모델 오픈 소스화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고 정부 지원, 자금 조달까지 또 여기에 수월해지면
혁신적인 이런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 스타트업들 국내.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만 AI 특화나 뭐 VC나 관련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뭐 대기업과 이제 연계되는 협력하는 작은 업체들, 예를 들어서 AI 뭐 데이터 가공이나 클라우드 솔루션 보안, 틈새 솔루션 기업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SK, 정부의 움직임을 좀 한번 완전 압축을 꽉꽉 해갖고 이제 훑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지금 AI 지금 인프라 구축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과 자금 지원, 뭐 기업들은 이제 기술과 실행력 등을 총동원을 해서 뭐 짧게는 10년 뒤 AI 강국이 되기 위한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대전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급하지 말고 시야를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어떻게 뭘 보고 뛰는지,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거시경제부터 개별 기업 실적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AI 테마가 요즘 핫하다 보니까 관련주들 출렁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AI 인프라의 구축과 영향은 장기적으로 펼쳐질 이야기예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그런 큰 파도를 탈 때는 멀리 보고 중심을 딱 잡고 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체험하자. AI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들이 내놓은 서비스들 무료 많아요,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에 쳐보셔도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주말에. 나이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나 챗GPT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일단 네이버 클로바엑스를 좀 보는 것도 괜찮겠죠. 국내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생활을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이게 우리 생활을 얼마나 바꿀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현장을 알아야지 옥석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기존의 가치평가 잣대가 AI 시대에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할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눈을 뜨고 공부하면서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주말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AI 인프라가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서 더 딥하게 들어가서 기업과 경제, 국민, 그 다음에 제 이후의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또 투자 기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투자는 결국에는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눈앞에 다가온 AI라는 이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들 잘 올라타서 잘 포착하셔서 모두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해외, 국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을 해서 스페셜한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철중이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